중국은 한국의 열등감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한국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의 상당수는 이미 한국화되어버린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만드는 열등감의 표현들로 가득하고 우리네 삶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 국내 소식까지 기사로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중국에 절어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인지 중국은 언제든 우리 한국 문화를 강탈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유의 옛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성과물, 그것도 우리 현 시대의 업적과 실력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듯 까내리고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고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끔찍한 강진으로 태국 방콕에서 중국이 건설하던 감사원 33층 건물이 홀라당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방콕에 그 많은 초고층 빌딩이 있는데 중국이 단독 시공한 이 건물만 무너진 데 대해 태국에서 강도 높은 실사조사를 나가겠다는 경고를 날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일단 반발하고 나섭니다. 중국은 튀르키예에서 초고도 강진까지 견딘 다리를 만든 시공 기술을 가졌다. 오히려 주변에 한국의 토대 공사를 맡은 지역이 무너졌다. 방콕에서의 붕괴는 물은 방콕 집안 때문이지 중국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불성설이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방콕에 그 많은 초고층 빌딩이 있는데도 딱 이 건물만 무너졌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한국 건설사 그 누구도 주변에서 시공하고 있는 곳도 시공한 적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내진 설계와 다리, 도로 등 내구도 높은 토목공사 시공은 전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 건설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인공 건축물을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가 꿋꿋하게 살아남은 기록이 있기도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돈의 논리로 국내에서 쓰러지는 아파트 교각이 있지만 실제 실력이랑은 논외의 문제긴 하고요. 오늘은 중국이 단독 시공한 방콕 빌딩이 무너지는 사고를 통해 뜻밖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 건설사의 엄청난 시공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기초 토대와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건축 철학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의식주 중에 주에 두는 가치와 의미도 남다른 민족이었죠.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한국식 기술,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축물이 뜻밖의 주목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미서부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모든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골조만 남은 가운데 3층짜리 흰색 집 한 채만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중국이 갑자기 나서 중국 건축기술의 결정체다라며 까불기 시작합니다. 중국 SNS에서 시작된 이 루머는 결국 미국 현지에까지 전해지며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뜻밖의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변호사이자 폐기물 관리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CEO인 데이비드 스타이너가 소유한 집인데 그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설계해 만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이를 활용해 방화와 내진 설계를 활용해 지은 집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은 이런 천자국의 병먹금에 완전히 깨갱하며 입을 다문 모양새죠.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설과 시공 능력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튀르키예 강진에서도 끄떡없이 버텼던 차나칼레 대교 역시 한국에서 건설했다는 사실이 회자되기 시작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방콕 붕괴와 지난 미서부 화재를 계기로 중국 사람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바이럴이 시작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중국산 방콕 33층 빌딩이 무너진 것까지 합쳐져 전 세계 인터넷은 한참 떠들썩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몇 년 전 안타까운 지진 사이에서도 어떤 균열도 없이 단단했던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를 떠올리며 언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시공을 이끌었던 팀 이순신은 한국의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를 완공하며 일본의 신기록을 무너뜨리기 위해 붙인 이름답게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이성진은 이순신 대교를 완공하며 전 세계에서 기밀로 꽁꽁 싸매고 알려주지 않던 현수교 기술 자립을 세계에서 6번째로 이룩한 뒤 10년 만에 세계 1위 현수교를 준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진으로 난리통이 난 방콕에서도 튀르키예 때처럼 정밀 진단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유럽과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중국에서 한국의 기술력 성장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도적인 까내리기에 나선 것이었다는 후문도 전해지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 건설사의 자립기술과 국산 자재만으로 세계 최장 현수교를 완성했다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땀 흘리며 뚝딱뚝딱 하는 현장 일은 잘하지만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역량인 설계는 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지은 부르주 할리파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등도 삼성물산이 실제 시공만 맡았을 뿐 설계는 외국 회사가 다 했다는 점을 들어 막연한 비난을 던지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합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성했는데 안전 끝판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으니까요.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차나칼레 대교는 강풍이 잦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지대라는 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강풍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초속 91m까지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전성을 갖췄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지난 안타까운 튀르키예 강진은 한국 기술을 세계에 뽐내며 안타까운 지진 사이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성과가 됐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우리의 기술력과 수주 실적이 부러웠나 봅니다. 이번에도 괜히 가만히 있는 한국 탓을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하긴 뭐 그럴 겁니다. 건설과 차관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경제 식민지를 건설하던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계획이 갈수록 추진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2013년부터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 등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무려 140개국 대상의 1대1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1대1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대와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일로를 합친 말인데요. 저개발 국가의 중국 자본을 투자해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제공한 뒤에 부채의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을 사실상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진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저개발 국가가 상환을 어려워하는 경우 부채 조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런 비판은 더욱 거세졌죠. 부채의 함정에 빠진 국가로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입니다. 스리랑카는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해 디폴트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이었는데요.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한반도 타항을 건설했거든요. 하지만 항구의 운영 실적은 차관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적자가 계속 쌓이자 결국 2017년 항구의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팔아치웠고 나중에는 항만 운영권까지 중국에 넘겨야 했죠. 한 나라의 항구는 경제와 국가안보의 요충지인 국가기밀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검은 속내가 명백히 보이는 지점이죠. 뿐만 아닙니다. 부실한 건설 기술마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국 전담 일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를 받아 건설된 에콰도르의 한 댐에서는 균열이 발견돼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부실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중국이 단독 시공에 랜드마크를 짓고 있다가 폭삭 무너져버린 것도 1대1로 사업의 악영향이라는 점이 무리하게 한국 이야기를 끌어들여 욕하는 이유기도 했겠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너무 밀접하게 엮여있는 1대1로를 꼭 살려야만 한다는 특명을 따르는데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무리하게 차나칼레 대교까지 자국의 기술이라며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것이고요.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태국과 미얀마에서 여러모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며 빨리 피해를 복구하길,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